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돈도 사람도 수도권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172억 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143억 4,700만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광주는 600만 달러, 전남은 1억 500만 달러로 전국 투자 유치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유치 편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연구 역량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연구소 비중은 64.8%, 연구 인력 비중은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비중이 연구소보다 높은 것은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 규모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지방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와 연구원들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50% 선을 돌파하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GRDP 역시 올해 안에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인적, 물적 역량이 편중되면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여전히 장밋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광주교대에서도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학우를 잃은 동료 학생들이 끈질긴 요구로 재발 방지 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광주교대 2학년 박모 씨가 교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28살 백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이 도로를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곳 교문 앞 도로에서의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박 씨 사고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공감한 학생들은 매주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은 2달 동안 경찰과 지자체에 학교 주변 도로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교문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모르는 학생에게 이를 알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을 자체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최소한 같은 학교의 학우로서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학생들의 요구에 사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도 심야 시간 외에도 저희들이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를 상시 운영해가지고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있고요. 광주교대 앞을 지나는 필문대로와 서암대로에서는 지난 2달 새 사망사고가 5건 잇따르며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학우의 죽음에 공감한 학생들의 외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즘에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100명 중 4명이 글을 잘 읽지 못하고 도서벽지로 갈수록 그 수가 더 많습니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한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말의 재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끝말 읽기와 말 덧붙이기 과정을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듯 즐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난 2017년부터 달라진 초등학교 국어 교육 모습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 교육이 68시간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1학년은 한글 읽고 쓰기 등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받아쓰기 등이 사라졌고 2학년은 학생 개별 심화 지도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은 학교 오는 학생들이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읽기 곤란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3.4%인 540명.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이 많아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들 학생들의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전문기관의 의뢰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읽기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읽기 곤란 학생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당국의 해법 찾기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여러 해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공항 예정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흑산도. 날이겠지만 먼 바다는 파도가 높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열흘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날 저희가 발이 묶였거든요. 이렇게 묶이고 나면은 이 안에서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어도 사실은 밖에하고는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1년의 3분의 1은 반나절 이상 선박이 통제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이 추진됐고 지난 2013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성 등의 문제로 번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흑산공항이 이제 추진된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뭐 철새보다 못하냐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심의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더 분석을 제시할 것이고요. 이에 연계해가지고 환경성 분야는 방금 철새 보금자리 사업이라든가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지난 2010년 국립공원구역 해제 대상이었지만 당시는 국립공원구역에도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치됐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다음 달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의 관광 명소인 낭만포차는 소음과 교통민원 때문에 여론조사까지 시행한 끝에 이달 초부터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새 터를 잡은 낭만포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낭만포차가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건 지난 3일. 평일 이른 저녁인데도 거북선대교 밑은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북적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사실 이 딱새우회를 좀 접하기가 힘든데 정말 맛있고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전한 낭만포차 중앙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어 어느 위치든 밤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전 장소보다 쾌적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저기는 좀 지저분하고 좀 좁고 앞에 상가들도 많고 좁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애들이 뛰어놀아도 될 정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도 장사가 수월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마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지면서 예전처럼 좁은 도로 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군분투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난장에서 저희가 이제 막 요리를 하고 보면 뭐 도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매연이나 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음식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위생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다리 밑이라는 위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아직 화장실이 완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맞아요. 이게 옮겨졌다고 하는데 다리 밑이라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밤바다를 즐길 수 있어 여수의 주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는 낭만포차. 새롭게 시작된 낭만포차가 기존에 지적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옛자리의 명성을 이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광주 전남에서 7곳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동구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비롯해 3곳이, 전남에서는 담양군의 문화생태마을 사업 등 4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각각 4년에서 5년 동안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보행노인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쌍촌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쌍촌동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모두 9건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9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양동시장역 부근과 백운교차로 등 5개 지역에서 5건 이상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부당노동 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청된 359건의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 가운데 5%에 불과한 18건만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13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인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습니다. 한말 호남의병 최대 격전지인 광주 어등산 일대에 호남의병 기념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된 어등산 일대에 총 사업비 380억여 원 규모의 호남의병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향과 기념탑 등 추모시설과 전시 관람시설 등을 갖춘 호남의병 기념관은 교육과 정보, 오락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립광주국악원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악인과 국악 관련 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유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립국악원 소속의 국악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 용역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갖춘 광주 지역 유망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7개 유망 기업들이 현지 벤처 캐피털 업체 SOSV에서 최근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SOSV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과 투자자 발굴 등 창업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로 광주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가을 3차례의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피해를 본 벼에 대해 정부가 산물벼까지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건조 벼로만 매입할 경우 농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품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